안녕하세요. 3월 30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검사의 속도를 내면서 발견되는 환자 수도 연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0만 명 돌파한 거, 이것이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을 되새기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일간 역사적 상승에 제동이 걸린 거고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유가도 급락을 하면서 에너지주 크게 하락했고요.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기술주들도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우가 915포인트 4% 이상 내렸고요. S&P 500 지수 3.37% 하락, 나스닥 3.79% 하락, 반도체 지수 5.33% 비교적 크게 하락했으나 마이크론은 2.92% 내려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추가로 크게 내려서 10년물 0.676%입니다. 1월물, 3월물에 대한 마이너스 수익률은 사라졌습니다. 달러 지수 98.42로 비교적 크게 내렸고요. 원달러 1212원으로 하락, 원에는 11.27로 다시 올랐고요. 위안 달러도 7.09로 올랐습니다. 유가 추가 하락해서 WTI 21불, 브렌트 27불 선입니다. 데이트 보겠습니다. 3월 각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되고 있는데요. 한국 78.4로 거의 자유낙하 수준이고요. 그런데 프랑스 103으로 올랐고 이탈리아도 101로 올랐습니다. 미국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 79.7로 2개월째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GDP가 전년비 3.82%로 이전에 6.79%보다 급감했고요. 베트남의 3월 산업생산 5.4%, 소매 판매 마이너스 0.8% 전부 거의 자유낙하 수준입니다. 인도가 금년 들어 3월 세 번째 금리 내려서 4.4% 됐고요. 캐나다 3월에만 세 번째 금리 내려서 0.25% 됐습니다. 미국 건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1.8% 올랐고요. 미국 2월의 개인지출, 개인소득 모두 이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 전주보다 40개나 폭삭 줄었습니다. 624개 됐고요. 총 원유 시추수도 44개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728개 됐습니다. 현재 유가 수준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이렇게 숫자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텍사스 지역 감산을 추진한다는 보도 이후에 미국 업계의 반응입니다. 굴착 장비수, 원유 시추수 급감한 거. 그래서 앞으로도 한번 이렇게 감소 추세 계속 이어질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쟁점 보겠습니다. 오전 6시 현재 세계 환자 수 71만 명 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입니다. 국가별 현황 이거를 저의 관심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한 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중공은 통계를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거는 빼버리고요. 중공 공산당 정권이 자기들이 발표하고 싶은 숫자 발표한 것이 저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맨 밑에 별도로 표시만 했습니다. 같이 데리고 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요일 오전에 10만 명 돌파를 했는데 지금 13만 6천 명 넘었습니다. 테스트 없으면 환자 발견 못하고요. 진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새로 발견되는 환자 수도 늘어나는 것. 즉, no test, no case. The more test, the more confirmed case. 이렇게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우가. 다른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우한 바이러스는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니까 당연히 초기에는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존재하지도 않는 병에 대한 진료 시스템 갖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 못한 면이 초반에는 다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진단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단 능력을 보면은, 미국의 진단 능력을 보면은, 토요일 보도로는요, 양성 판정하는데 3분, 음성 판정하는데 13 내지 15분 이내에 할 수가 있고, 의사가 진료 현장, 즉, 포인트 오브 케어, 여기서 즉시 거의 리얼타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진단기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승인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공급 능력이 매주 한 100만 건 정도 검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진단기가 이 회사 제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제 보도로는 한국 제품도 3건이 FDA 승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진단기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는 뭐 진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경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확한 건 당연하고요. 주말에 보도 나온 거로는 스페인에서 중공산 진단기 이제 쭉 사용을 해왔는데 이게 진단율이 30%밖에 안 돼갖고 클레임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정확한 거는 당연한 것이고 5 내지 10분 이내 거의 실시간 진단 능력을 갖춘 그런 1, 2등 제품만 살아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는 게 지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의 초기 진단기 개발 업체들한테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검사 비용 자기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같은 그런 의료 시스템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병이 나타났는데 그걸 뭐 지원해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는 공짜로 다 해준다는 거죠. 지원 법안이 통과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국력을 총집결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점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제는 프랑스가 말라리아 치료제 이 클로로킨하고 항생제 섞은 거 이거 기초로 만든 건데 이거 우한 바이러스 치료제를 승인했다는 것이고요. 그 제품명이 프라케닐이라는 이렇게 제품명도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도 FDA 승인 났고요. 다만 미국 같으면 항상 이런 말이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클로로킨 오용하거나 남용하면은 부작용이 있다. 이 경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리어드사 람데시비르라는 이 제품도 아예 길리어드사에서는 이거 특허도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나온 그런 바이러스니까 당연히 여기에 전용된 전용 치료제는 지금은 나올 수가 없고요.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동물 실험, 안전성 시험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리적 시간으로 지금 전용 치료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니까 다 오프라벨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 다른 유사한 바이러스 병에 그런 안전성 테스트 충분히 갖춘 검사를 마친 그런 다른 의약품을 전용한다는 거죠. 그런 연구가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전용 치료제 연구도 한편 계속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등에서 임상시험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국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이렇게 개발 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드리는 말씀인데 우한 바이러스 자체와의 싸움은 이렇게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전인 거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퍼져갖고요. 이거 단기간에 완전 박멸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결국 이 우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런 가능성을 각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에는 방역에만 100% 올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는 일단 셧다운 시켜버리고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은 장기간 지속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 한 2주 내지 3주 지나면서 결국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방안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2일 이제 부활절인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스톱된, 셧다운된 그런 미국 경제의 부활을 선언할지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 아래 부분 한번 보시면은 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한국 이 6개국
예?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1월 화선에 중공 우한시가 봉쇄되기 전에 그 우한 시민들이 뭐 우한 그 시민들 한 절반가량 한 500만 명 이상이 지금 해외 그다음에 중공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는 건데 춘절 때문에 그때 해외로 나갈 때 그 우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입국한 여섯 나라입니다. 한국이 여섯 번째죠. 우한 시민들만 이렇게 들어왔고요.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그 중공 사람들 들어왔겠죠. 한국이 여섯 번째로 와서 6,400여 명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태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는 그 당시 우한 시민들 10,000명이 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도 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는 한국보다 현저하게 환자가 적습니다. 베트남도 함께 보시면요. 이들 나라 전부 다 그 중공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못지않게 경제적 그 긴밀함, 연결성도 매우 강하잖아요, 중공하고. 그래서 이들 한국 이외의 이런 나라들은 즉각 전면 국경 차단을 했습니다. 한국만 아직도 국경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들로부터 전면 입국 차단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중공도 최근 한국을 포함해서 전면 입국 차단해버렸습니다. 최근 지난 토요일인가 이때 뉴스 나왔었죠. 그런 조치가 보도가 됐습니다. 결국 1월 말에서 2월 중순까지 중공을 입국 차단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2월 중순 이후 3월 초 그 사이에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 입국 차단 안 한 것, 이것이 우한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창궐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짐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정부 실패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경제력이나 그 다음에 방역의 능력이나 의료 능력이나 또 한국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저기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훨씬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나라들보다도 한국이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것을 그 원인은 딱 정부 실패죠. 정부의 방역 실패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내 방역,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국내 방역과 국내 의료진들의 그거는 잘한 거죠. 그건 잘한 건데 해외 방역하는 거는 오로지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거 실패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정부 실패입니다. 이거는. 그 책임을 무례한다고 봅니다. 자, 국내 방역한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방역팀들, 질본을 중심으로 한 거 방역팀들, 의료팀들 매우 헌신적으로 노력했죠. 그걸 감사합니다. 그거야 뭐. 그다음에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협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방역은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해외발 바이러스 유입 막아야 할 것들 그 사람들이 초반에는 중공 눈치 보느라고 중공발 입국 금지 못한 거고요. 나중에는 중공을 입국 금지 안 했으니까 중공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나라를 입국 금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일본하고는 필요 이상으로 그냥 신경질 내듯이 그냥 싸우자고 대들고 완전 지랄한 거죠, 그거.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고치지를 못하고 무지하게 똥꼬집 계속 피우다가 이제는 중공한테도 입국 차단 당하는 이런 꼬라지를 당하고도 아직도 해외발 바이러스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입국 차단 안 하는 거는 이거는 바이러스 퍼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해외에서 바이러스 들어와서 한국에 퍼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숫자는 몇 명 안 된다. 이따위로 통계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한국이 없었으니까, 본질적으로 전부 해외에서 들어온 거죠. 초반에는 중공에서 들어온 것이고요. 이제는 전 세계에 퍼졌으니까 전 세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 해외에서 들어온 그 바이러스 때문에 2차, 3차로 국내에서 퍼진 거 그것을 전체 그 숫자에 대입하면 안 되겠죠. 그럼 완전히 통계 교활한 통계 장난질인 거죠, 뭐.
그래서 해외에서 바이러스 한국에 바이러스 들어와서 퍼지도록 내버려 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러스 걸려서 수백 명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러스 막을 책임이 있는 자들은 살인죄 책임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들 우리 세금으로 공짜로 진단해주고 공짜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생활 보상비를 뭐 준 원이 만 원이 이 논쟁들 이건 다 부수적인 거라고 봅니다. 핵심은 정부 실패로 바이러스 지옥이 되었다는 거. 아직도 해외 입국 차단 안 해서 해외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